오늘은 이어서 2강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만부마을 도시재생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큰 그림에서 이제 절차적으로 많이 봤는데, 오늘은 이제 저는 뉴딜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저희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 사례들, 어떻게 이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집수리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좀 자세하게 사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죄송하게도 제가 자료를 이제 준비한다고는 했는데 실제로 이제 선생님들 입맛에 안 맞거나 아니면 모자란 게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강의에 대해서는 어쨌든 관심들이 좀 많으실 테니까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사항이나 있으면 코디 선생님도 좋고, 아니면 저희가 첫 시간에 나왔던 거 연락처가 있으니까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 제가 100% 여러분들의 가려운 것을 다 긁어드리지 못하겠지만 아는 한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이제 집수리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만부마을은 1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렇게 노후화된 만부마을이 좀 이렇게 많아서, 그러니까 스텝 1, 2, 3, 4 해서 이렇게 진행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중에 이제 집수리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이 집수리 사업에 대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전체적인 큰 그림의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게 진행 절차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만부마을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독립천도 그대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은 약간의 변형이 좀 있을지는 그 후에 이제 절차적으로 이제 나중에 지원하시고 실제로 사업이 시작될 때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집수리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뭐라 그래야 돼, 집수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조건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준공이 20년 이상 된 건물들, 20년이 좀 안 되는 건물들은 일단 이 사업 대상에서 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만부마을 같은 경우는 일단 20년 이상 된 건물이 한 82%가 넘었었어요. 거의 83%가 됐는데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죠. 그리고 인구들이 많이 좀 감소화되고 노령화돼서 여기는 실제로 1인 가구들이 많았고, 그리고 공가나 빈집들이 이제 철거나돼서 가보면 실제로 가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단독들이 이렇게 좀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리고 이미 공가가 된 상태가 있고, 공가된 집들이 너무 낡아서 아마 철거된 집들이 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대지로 좀 방치된 곳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그것 때문에 더 주택에 대해서 이제 주거재생 사업이 좀 시급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이 지원제도는 저도 요거 사업계획서 나오는 거를 말씀드리면, 일단 집수리 부분에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일단은 주택관리소 연계 프로그램이 있고, 그린 리모델링 집수리 LH랑 연계된 임대주택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저희 지금 집수리 사업, 비용을 지원받아서 집수리 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규제를 좀 완화시켜서 자율주택 정비라든지 아니면 소규모로 재건축이 일어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관련 제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건 이번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아서 도시재생 사업에 집수리 지원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집수리를 하는 그런 사업을 말씀드리는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 사업은 대상지는 당연히 이제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 구역 내에 있는 거고요. 저희가 19년도부터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2년간 진행을 해왔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사업은 저희가 단독으로 추진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구청에서 지정된 사업을 해서 국고가 지원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총괄로 진행을 하고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못하니까 도시공사랑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랑 사업 시행을 같이 시작을 한 거고 좀 이따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표에도 나와 있지만 그 외부 도세, 외적인 요소들 있죠. 내적인 요소는 죄송하게도 지원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적인 요소에 그 벽면 색채라든지 그 다음에 단열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래된 집들이니까 당연히 지붕이 좀 노후화된 데가 많지 않겠습니까? 지붕 그 다음에 창문들 보면은 지금이야 이제 PVC로 된 그 좀 하이샤시로 많이 돼 있지만 옛날에 목창들도 있고 창문이 없는 집들도 많아요. 실제로도. 대문, 담장, 기타 등 외부 환경 개선 목적의 주택 외부 집수리라고 이렇게 딱 사업 내용이 박혀 있어요. 여기서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거는 요거는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3강 사항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목적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주택 자율개량 의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주택 자율개량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여기가 개발이 되고 재생 사업을 하다 보니 그래 나도 이 정도는 이렇게 내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실제로 내가 좀 자금이 모자르니까 요번 기회를 이용해서 집수리를 하면 나머지 부분은 내가 좀 내 여유자금이나 아니면 은행 금융자를 통해서 집을 좀 이렇게 고치고 싶어. 이런 의식을 좀 개량시키는 게 이 주 목적이었어요. 그 총 예산은 이 집수리 부분에 대한 예산만입니다. 이거는 총 예산은 7억 7,800만 원 정도 됐고요. 실제로 한 80호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다 채우지는 못했고 좀 이따가 어느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공사비 지원 범위가 좀 다릅니다. 이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총 공사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총 공사비 1,000만 원 내. 그리고 다세대주택은 세대별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 동. 그다음 무슨 빌라 1동 하면 1동에 최대한 3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이 중에 만약에 공사비가 1,000만 원이 나왔으면 실제로 자부담을 하셔야 될 부분은 100만 원인 거예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따지면 총 공사비가 1,000만 원이 나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900만 원은 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자부담 10% 100만 원은 주민이 직접 내시는 거죠. 다세대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이 맥시멈이니까 3천만 원까지 지원이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이 최대 지원금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자부담이 900에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다세대는 3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서 실제로 1,000만 원에 100만 원 부담하시면 총 공사비는 1,100만 원이 되고 다세대는 3,3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드려서. 그다음에 이제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절차인데요. 이 절차는 저희가 이게 만부마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이 동인천은 어떻게 진행될지는 죄송하지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슷한 플로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여기 보시면 절차나 이런 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세세하게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질 사업 집수리 사업은 이게 남동구청에서 어쨌든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왜냐하면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동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집수리 부분입니다. 뉴질 사업 중에 집수리 부분은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어요.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도시공사랑 아까도 1강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렇게 해서 협업하는 데서 많은 협의를 거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디 가야 될지, 원래 저희를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도시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보조사업자라고 해서 보조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입찰직으로 한 거죠. 근데 좀 까다롭게도 여기는 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요즘 화두가 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어야 되고, 실제로 그리고 저희처럼 실내건축 면허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라 해서 저희가
저희 말고 2개 업체, 3개 업체가 좀 이렇게 경쟁 아닌 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직접 단독으로 움직인 건 아니고요. 도시공사나 남동구청이랑 계속 협의를 통해서 공사를 어떻게 할지를 이제 해서 그거 다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공사를 시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9년도 시작해서 20년까지 한 2개년간 했는데요. 실제로 집수리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나오는 이 과정 중에 신청하고 사전조사하고 심의위원회 열고 선정하고 생생현정 내고 자부담하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표에 보시면 시행 및 완료는 한 칸이거든요. 요거는 정말 얼마 안 걸립니다. 단 요 위에 것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요거는 잠깐 조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아마 집수리 사업 신청을 아마 3월 중에 받을 거로 알고는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에 충족하셔야 됩니다. 그 기본이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야 되고, 그리고 등기상 주택 건물이어야 됩니다. 이게 뭐 상업 건물은 글쎄요, 해당 사항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주거 목적인 주택 건물이어야 되고, 미등기도 안 되고 무허가도 안 됩니다. 자, 사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무허가 건물들은 또 다른 방법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수리 사업을 신청하신 대로 다 집수리가 되시는 건 아니실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희 같은 보조사업자나 아니면 여기 전문가 그룹이 있으면 건축에 대한 전문가 그룹이 일단 사전 조사나 사전 견적에 대해서 먼저 하겠죠. 신청받은 내용에 대해서 20가구가 들었으면 20세대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들, 집수리를 요하는 우선순위들도 보고, 이 집이 정말 이 요건을 다 갖췄는지 보고, 그래서 요거 갖췄으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오케이 해서 한 90% 이상은 다 선정에 통과가 되세요. 집수리 사업이 선정이 되시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집수리 항목하고 상세 견적들을 내지요. 그건 저희가 냈습니다. 집수리 항목이나 상세 견적은 아까 사업 내용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 개선, 특히 외부 쪽에 관련된 게 많아서 그 좀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집수리 하시는 그 주민분들께서는 당연히 저희 집 고쳐주면 집에 도배장판도 해줘야 되고 싱크대도 해줘야 되는데, 근데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이거 잘 하셔야 되는 게, 실제로 그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율계량 있잖아요. 그 부분은 자율계량으로 좀 빼놓으셨으면 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단열이라든지 방수, 외관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외부 자원을 통해서 이 집수리가 이제 됐으면 안에 내부 정도는 그 정도는 자율계량으로 본인들이 하시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내면 문제는 이제 집수리에 대해서 이분들하고 어쨌든 집수리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 왜냐면 항목이나 상세 견적을 낼 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저희가 봤을 때 이 부분은 공사가 시행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 범위에 포함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걸 조율해내는 과정이 조금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하고 합의를 통해서 여기는 이렇게 무슨 공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한 거고요. 동의서를 받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자부담 납부라는 게 있거든요. 자부담이 납부가 안 되면 공사 진행이 안 돼요. 왜냐면 국고가 이미 지원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자부담이 들어와서 총 공사비가 들어와 있을 때, 물론 그걸 저희가 직접 받는 건 아니지만 납부가 되면 그거를 공사를 오케이가 심의원에서 오케이가 떨어졌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하고 완료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전 조사부터 저희가 이제 인발부에서 들어갔는데, 조사에서 심의하고 선정하고 집수리 항목 산세 견적 내고 동의서 받고 자부담 납부하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한 사업당 한 2-3개월 정도 걸린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가가 호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아파트 한 동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렸고, 실제로 공사하는 기간은 장마 뭐 그런 거 빼면은 진짜 얼마 안 걸립니다. 단독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일주일이면 다 끝나고,
그다음에 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도 길어야 한 2주, 10일 이 정도 걸리니까 어쨌든 공사하는 기간은 얼마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부마을 그 저희가 어떻게 시행했냐고 그 시간 타임대로 보면 저희가 19년도에 이제 7월에 선정이 돼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8월부터 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나눠서 했습니다. 1차 진행했을 때 단독이랑 다세대를 같이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시간상으로 하반기라서 시간상으로 좀 여유가 없어서 1-1차랑 20년에 1-2차로 나눠서 시행을 했고요. 1-1차는 단독 세대만 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저희 그 자료에 보시면 표에 보시면 이 보라색 표가 단독 가구 수리한 뼈고요. 그 다음에 요 그 연두색 초록색이 다가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1-1차에서 단독 16세대, 1-2차에서 다세대 19세대, 뭐 단독 6세대를 진행을 했고요. 근데 어쨌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미 기존에 이미 그 시행을 했는데 포기를 하신 분들도 계셨고 아니면 그 사업 조건에 안 맞은 분들이 많아서 이 예산이 좀 남아서 20년도에 2차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지원을 다시 신청을 받고 해서 2차로 진행한 게 다세대 7세대, 단독 12세대에서 총 다세대 주택은 16개 동, 16개 동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단독 주택은 34세대를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단독 세대들은 1층인 단독 세대들이 많아서 거기는 또 워낙 그 집들이 낡아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딱 뼈대 세워서 짓는 집이지만 여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어르신 말로 부록구라고 그러죠. 블록 집들이 좀 많아서 단열은 뭐 거의 안 돼 있으시고 지붕도 마찬가지지만 그 요즘은 환경 때문에 성면 지붕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남동구랑 협의를 해서 성면 전문 업체에다가 환경으로 성면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칼라 강판으로 지붕 위주로 이런 사업들을 단독은 그렇게 좀 진행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창호나 그 다음에 현관문에 이제 방화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쇠로 된 그래서 좀 단열의 기밀성을 좀 요하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했고 다가구는 좀 달라요. 다가구는 옥상 부위가 있기 때문에 좀 방수가 좀 취약해서 방수 공사를 좀 많이 했고 그다음에 외벽들이 낡아서 이제 도색을 새로 하거나 아니면 개별 창호들도 요거는 개별 창호들 외창들은 저희가 다 고수리를 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보시면은 실제로 보시면 이제 공사 사진을 이제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첫 번째 보시는 공사 사진들은 이거는 다세대 주택들이거든요. 다세대 주택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옥상 부위가 있기 때문에 옥상이나 지붕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해서 주민과 잘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주민들께서도 당연히 내 집이 고쳐지는 게 좋겠지만 왜냐면 내 집 창호를 우선적으로 갈았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이제 커뮤니티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다세대 주택은 문제가 뭐냐면 한 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저희 외관 전체적인 외관 그리고 공동 그 생활하는 공간 옥상이라든지 공용 부위들 이런 거 위주로 먼저 공사 취약 부분을 먼저 생각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창호나 나머지 예산들이 좀 남으시면 그 중에 창호를 이미 기존에 가르신 세대들은 이미 가르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안 가르신 집들을 위주로 창호를 좀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보통 외벽 그 도색은 다 깔끔하게 다 진행을 했고요. 창호는 자세히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창호를 가신 분이 있고 안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산 범위도 있으실 거고 왜냐하면 저희 정말 예산이 없으셔서 나는 창호 자부담 내시는 게 좀 부담이 되면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차후로 밀거나 아니면 자율계량으로 해서 차후에 시공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진 이제 단독 가구 사진들인데요. 실례예요. 실례고 다 이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보시면 첫 번째 집은 2층이 이제 무허가라 어쩔 수 없는데 외벽에 보통 저희가 이
첫 번째 집이랑 두 번째 집은 외벽에 단열이 거의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비트라고 드라이비트 난연제를 사용해서 드라이비트로 외벽 단열을 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대문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해서 좀 이쁘게, 전에 이제 철대문이긴 마찬가지긴 하지만 좀 이쁘게 해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집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방화문들, 문들이 알루미늄 문이라 거의 뭐 바람 숭숭 다 들어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방화문 갈아드렸고, 오른쪽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좀 벽이 이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주차도 차 한 대밖에 못 됐는데 이분은 의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벽을 좀 갈아내시고 안에는 둘째 치고라도 외벽을 해서 길이 좀 넓어지셨죠. 그래서 문도 좀 이쁘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그 어쨌든 제가 좀 전에도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단독이랑 다세대랑은 진행되는 게 좀 다릅니다. 왜냐면 다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이 한 8세대에서 10세대가량이 다 입주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욕심만 내서 내 창문은 무조건 갈아야 되겠다기보다는 실제 우리 건물, 우리 그 A동이라는 이 건물이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 여기 이뻐졌는데 할 정도로 공동생활 위주로 먼저 좀 보시고 예산 범위가 허락하면 개별 창호나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하시면 되고, 단독 세대는 어쨌든 생활하시는데 가장 불편한 점, 제가 볼 때는 단열 아니면 누수, 방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위에서 일단 진행을 하시고 허락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걸 공사시공업체랑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면 좀 그래도 좀 만족도들이 좀 높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좀 설명이 좀 복잡하고 좀 길었지만 하여튼 자세하고 뭐 더 궁금한 게 계시면 연락 주시고, 일단 이번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